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에? 우리 이런 거 굳이 알 필요 없는데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이번 주부터 황금 연휴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상우 씨는 뭐 계획이 있나요? 제가 하는 일이 네. 휴일이나 공휴일, 평일을 막 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큰 계획은 못 세웠어요. 근데 뭐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푹 쉬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집에서 쉴 때는 뭐 먹어요, 주로? 집에서 쉴 때는 이제 뭐 그날 뭐 할인되는 메뉴. 네, 뭐 이렇게 할인되는 어플에, 배달 어플에서. 맞습니다. 뭐 농담이었고 여러분들 연휴 계획 다들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연휴라고 해서 무조건 여행 가려고 계획 세운다는 거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집에서 푹 쉰다고 할 때 어떻게 쉬어야 잘 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막 집에서 쉬는 건데 막 계획 세우고 이러면은 그것조차 쉬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형님 일단은 네. 뭐 해야지 잘 쉬지라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부터?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싶지? 자고 싶어. 그럼 주무시고. 배고파. 뭐 먹어? 뭐 먹고 싶어? 라면 드시고. 그게 오히려 더 그렇지. 휴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쫙 나를 맡기는 거. 맞습니다. 내 몸이 졸릴 때 자고. 맞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단비 같은 휴식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연초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지쳐 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꼭 이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볶음밥을 쌀밥에 이것 따위를 잘게 썰어 놓고 기름에 볶아 만든 음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에 들어갈 재료들은 무엇일까요? 밥 플러스 뭐냐네요. 몇 개인지는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걸까요? 양파, 당근, 햄. 아니지. 양파, 당근, 햄, 맛살. 양파, 당근, 참치. 양파, 당근, 베이컨. 이 정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양파, 당근, 식용유. 알겠다. 이것 따위를 잘게 써는 거니까 뭉퉁한 큰 거겠네요. 당근 들어갑니다. 네. 오케이. 양파 들어갑니다. 양파 안 들어가. 양파 안 들어가? 감자. 감자. 감자 맞습니다. 오케이. 감자 들어가. 당근, 감자. 끝입니까? 한 개 더 볶아요? 있군요. 하나만 더 맞추면 되죠. 백종원 대표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사전적 정의로는요. 쌀밥에다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먹고 싶은 대로 넣으면 돼요. 나머지 하나는 채소가 아닙니다. 아하, 다행이다.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당근, 감자까지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햄 같은 게. 당근, 감자, 고기. 그러네. 소고기. 당근, 쇠고기, 감자. 정답! 정말 천만다행이다. 야, 이 정도면 먹을만 하지. 맞아요. 당근, 감자 정도 들어가고 하나 고기로 마무리 해줘야지. 감자는 또 볶으면 약간 후렌치 후라이 느낌 나고. 맞아요. 당근은 또 식감이 맞아요. 좋아. 그 위에 깨 살살 그렇지. 뿌리고. 그리고 소금, 후추 톡톡톡톡 네. 하고. 와.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강의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루는 일하는 중간에 서핑을 즐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비가 내리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날은 로마 콜로세움 근처에서 관광객을 바라보며 일을 합니다. 이런 꿈 같은 근무 환경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인터넷과 최첨단 정보통신 기기를 가지고 사무실이 따로 없이 새로운 가상 조직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알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이거 저 최근에 친구랑 술 먹으면서 너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친구의 꿈이 이거라 했었어요. 진짜? 네. 돌아다니면서 어허. 유목민처럼 어허. 노마드. 아하. 근데 노마드인데 이제 아날로그 노마드냐? 나도 맞습니다. 알지. 정답. 하나, 둘, 셋. 디지털 노마드 노마드 쪽. 정답입니다. 예스! 일 좀 해라. 너 이렇게 계속 앉아만 있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 듣는 거예요? 빨리 듣고 싶다. 정말. 문제 드리겠습니다. 것 같아. 강동원, 이청아, 조한선 주연의 정답! 늑대의 유혹! 소설 원작의 영화 어떤 것의 유혹.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오르내리며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을 뜻하는
이것. 꼬리곰탕 13회 강의 중 노인식으로 실패한 회사 이것. 1918년 처음 발생해 2년간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것 독감. 네모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한 문제에다가 4개를 때려 넣었어. 이게 여러분 저희는 이제 피디님하고 작가님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에 디지털 노마드 이거 신나게 맞추고 바꿨어 두 분이서, 문제를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하셔서 탁 바꾸신 문제인데 야 지금 이 정정당당 코리아에서 지금 정말 아픕니다. 한번 이 난관 열심히 타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 첫 있다. 번째 네모 늑대입니다. 늑대는 늑대 맞죠. 유호. 이거 강동원 씨가 우산 이렇게 하는 네. 거. 그리고 뭐 근거 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것 헛소문, 뜬소문. 뜬소문, 가짜 뉴스 뭐 이런 맥락일 거고요. 그다음에 13회에 나왔다는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나죠. 하인즈. 오 맞습니다. 와우. 야 케첩 회사잖아. 나 기억나지. 야 지금 우리가 일단 2개는 맞췄고 하나만 더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재밌다. 그럼 2년간 5천만 명이 사망한 이것 독감은 뭐 이것 독감이라고 해봤자 조류 독감, 이거 지역 이름인가요? 아 뭐 A형 독감 이런 건가요? 지역 이름 맞죠? 독일 독감. 독일 곶감? 독일 독감 맛있겠죠? 맛있겠지? 커가지고 이렇게 감도 커서 맥주랑 같이 먹어라. 아 소세지에다. 네. 마지막 게 지금 되게 중요해. 독감. 좀 큰 나라 어디 있어? 스페인 독감? 오 맞다 스페인 독감이다. 스페인 독감 맞다. 스페인은 맞지. 야 이 4개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늑대 뜬소문 하인즈 스페인? 늑대 하인즈 케찹 토마토 스페인 토마토 그렇지. 늑대, 토마토 정답입니다. 토마토. 아 늑대랑 뜬소문은 왜 토마토야? 토마토는 미국에서 울프 애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뜬소문은 토마토 효과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추측 때문에 불필요한 일을 굳게 믿어버리는 심리적 효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진짜 처음 들어본다. 하인즈랑 스페인만 가지고도 맞출 수 있는 건데 늑대 뜬소문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렸어. 야 그래도 이게 우리가 찬스에 무너졌으면 맞아요. 우리의 어떤 이런 추리력까지 다 맞습니다. 무색해지는 상황이란 맞습니다. 말이야. 근데 뭐 아직까지 저희 기세 좋습니다. 그렇지. 한 번도 추춤한 적도 없고 그렇지. 뭐 너무 어렵다 한 적도 그렇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방송을 모니터를 많이 해봤지만 네. 내가 문제가 어려우면은 네. 열받더라고 혼자서. 진짜로 나 혼자 열받더라고.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나 오늘 열받지 않았어. 맞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이 말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후에 걸친 통제 경제 시대에 미국에서 사용된 속어의 하나인데요. 암시장이라는 뜻의 블랙마켓과 같은 뜻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암시장보다는 덜 비싼 시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가격이 공정되어 있는 상품을 공정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매매하는 위법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면도 있는 시장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레이 마켓. 정답입니다. 야 뭐야? 야, 샤 베이비. 와! 야, 난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지. 얘랑 연락 친하지. 너 블랙마켓보다 약하다 해서 농담으로 와. 그레이 마켓을 했는데 와.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댄스. 야, 아시아인 최초 노 찬스 클리어가 눈앞에 있다. 눈앞에 있습니다. 김병현 씨도 못하고 유현진 씨도 못하고 손흥민 씨도 못했던 거 저희가 해냅니다. 아시아인 자본금도 최초 못했던 자범근 씨도 못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 노 찬스 클리어. 노찬스 클리어입니다. 드디어 47회 만에 빛을 볼 것인가? 힘을 주십시오 진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탱고는 1880년경 아르헨티나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보카에서 탄생한 보카 음악인데요. 주니어스 축구팀. 19세기 말에서 보카를 통해 유럽으로부터 엄청난 수의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로 모여들었고 그 속에서 탱고가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탱고가 처음 등장할 때의 명칭은 바일리 꼰 꼬르테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방실이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싶다. 서울 탱고. 그렇지.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뭔가 운치 있는 명대사를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어허.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 뭐 이런 걸 봤었어요. 여인의 향기에서 나왔다고. 어허. 그게 좀 약간 멋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바일리 꼰 꼬르테. 세게
세게 갈까 살살 갈까? 살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살살 한번 가보자.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검색 일부 동성 구성 알려주기! 와우. 예스 베이비! 와우. 초성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미음 치읓 지읒 이응 니은 띄우고 띄우고 지읒. 미친 자. 미친 자 오늘 춤. 괜찮다. 땅. 탱고 출까?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매출. 자, 뭐야 이런 단어가 있지? 미치지? 아 미치지 않는 춤? 그렇지. 미치지 않는 춤. 정답. 아닙니다. 근데 미치지 않는 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텝이 꼬이면 그게 탱고처럼 약간 좀 운치 있는 느낌 아니에요? 미치도록 추지만 절대 미치지 않는 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탱고. 그렇지. 바일리 꽁꼬르. 앉는 춤은 맞잖아요. 앉는 춤. 맞잖아요. 맞아요? 미치지 않는 춤처럼 앉는 춤은 맞아. 우와! 제가 아까 했던 말이랑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왜? 못 추지 않는 춤. 못 추는 건 없어. 아. 탱고에 못 추는 건 없어. 못 추지 않는 춤. 근데 저 탱고에 대해서 멋있는 말 쏟아내고 있죠. 못 추지 않는 춤 이런 거 좀 멋있지 않아요, 형님? 멋있다. 철학적이다. 탱고에 못 춘다는 건 없어, 상훈아. 탱고는 너가 추는 게 탱고고 탱고가 곧 너의 춤이야.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 멈추지 않는 춤. 와우! Fantastic baby dance! 내가 잼하듯이야. 잼. 난 멈추지 않는다. I wanna dance,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난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춤 정답입니다. 이야. 아 찬스 썼구나. 난 노찬스인 줄 알았지 왜? 근데 멈추지 않는 춤도 진짜 멋있다. 멋있다. 이 말 멋있다. 와, 진짜. 탱고라는 와. 게 뭐길래 이렇게 파생된 단어들이 멋있는 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1880년 무렵에 아르헨티나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층민 지역에서 생겨났는데요. 이때 처음에 명명된 탱고라는 용어의 기원은 아프리카로 여겨지며 만남의 장소, 특별한 공간을 의미를 했었고요. 음악은 처음에는 촌스러운 댄스 음악으로 무시가 됐었었는데 벗어나기 힘든 가난과 체념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하층민의 정서를 담아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네. 탱고가 미치지 않는 춤이라는 뜻이구나. 멈추지 않는 춤. 아 멈추지 않는 춤이 아니라 바보다 바보. 근데 미치지 않는 춤도 괜찮아요. 진짜. 이래놓고 다음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야 너네 탱고가 뭔지 아냐? 어? 탱고가 못 추지 않는 춤이야. 너가 추는 게 잘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는 미치지 않는 거라 소개할 거예요. 예, 탱고는 있잖아. 아무리 쳐도 미치지가 않아. 멈추지 않는 춤 탱고까지 마쳤습니다. 저희들의 멈추지 않는 도전. 멈추지 않는 도전 그렇죠. 계속됩니다. 잠시 뒤에 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유목문화를 농경문화보다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유목민족은 늘 농경민족을 약탈하는 야만족으로 여겨졌을 뿐이죠. 하지만 21세기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의 발달은 유목민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유랑민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지내는 경우는 드물어졌고 평생 직장도 이제는 옛말일 뿐이죠. 또한 인터넷의 시대는 인간관계도 유목민들처럼 바꿔놨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쉽게 친해지고 쉽게 헤어집니다. 하루는 바다가 있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작업을 하고 또 다른 날은 카페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다 영감을 얻기도 한다면 어떤가요? 디지털 노마드는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1997년 21세기 사전에서 처음 소개한 용어인데요. 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업무를 보는 일을 가리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블로그 플랫폼 워드프레스의 개발사인 오토매틱은 전 직원에게 원격 근무를 허용하면서 어느 경쟁사에도 뒤처지지 않는 성과를 내고 있죠.
기업은 관련 비용 지출을 줄여 글로벌 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개인은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노마드가 보편적 일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과 여행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꿈 같은 근무 환경은 상상만으로도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안정을 찾으려는 본능 역시도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노마드의 삶은 자유로운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죠.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단순히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환경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자유로움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결과물에 대한 책임 역시 본인의 몫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의 문상훈을 있게 한 문상훈의 과거의 영웅이자 현재의 영웅, 우리 안강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주일의 시간이지만 지난주 기억 생생하실 텐데 조금 우리 문상훈 군이 학창 시절과 달라진 점, 좀 일취월장한 점이 느끼셨었죠? 좀 방송인이 된 것 같아요. 많이 가식적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철학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페르소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여주는 페르소나. 자기 인격하고 네. 일상생활에 자기가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사회화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야, 많이 좀 사회화가 잘 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난 시간 아주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있는 단톡방에 전부 다 사진 돌렸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학교 밖에서 안강복 선생님 만나게 됐다. 너희들 아하. 기억하지? 칭찬 많이 들었다. 야,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 나처럼 되려면. 진짜 방송인 다 됐네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쉬는 시간에. 15분 시켰거든요. 아니 뭐 그러겠다는 얘기인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 시뮬라큐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노마디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네. 노마디즘은 이제 유목주의를 타는 건데요. 네. 자크 아탈리, 그다음에 들레스 이런 프랑스 철학자들이 1900년대 그 후반부터 많이 썼던 개념이에요. 네. 유목민이 있고 정착민이 있으면은 정착민의 삶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은 환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착민보다는 유목민이 훨씬 더 이렇게 강력했고 네. 그 현대 문명도 이제 정착 문화에서 유목 문화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 문화가 발전하면서 유목화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현대판 징기스칸은 뭐냐? 세계화된 자본이잖아요. 네.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깨부시지만은 이게 굴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징기스칸이 목초지를 바랬듯이 세계적인 자본은 이윤을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굴복하건 안 하건 거기를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거냐?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분이 대표적인 노마디즘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죠. 부모님은 농경 사회의 어떤 이 그렇지.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인생 진도표대로 따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TV 출연하고 싶다, 방송인 하겠다, 연예인 하겠다 얘기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런 준수한 의무를 갖고 계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어요. 제일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걸 잘 보세요. 노마디즘의 특징, 유목민으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핵심은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유목민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농경민족이 유목민을 이길 수가 없냐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고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노마디즘이 그래요. 난 떠나면 되는 거예요. 맞네.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새 학생들은 유튜브도 하고 싶고 크리에이티브도 하고 싶고 다 좋아요.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건물주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착하기 위해서 노마드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결론이 뻔하죠. 어떤 삶으로 살지. 쉽진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유목민족의 패러다임, 농경민족 패러다임. 근데 그게 단순히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있을까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지금 탁탁 꿰뚫는 질문을 하는데요. 전 이런 학생들하고 수업하면 너무 즐거워요. 정말요? 소름이 돋아요. 지금. 본인이 더 놀랐는데요. 지금. 물질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현대인은 너무 부자예요. 네. 고정 황제도 매일 더운 물에 샤워 못했을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고기 반찬 못 먹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행한 건 뭐냐면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비교해서 오는 불행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냐면 이걸 이스털린 패러독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는 채우면 해결할 수 있어요. 네.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요. 졸리면 자면 돼요. 그런데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욕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이상을 바라고 그 이상을 바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물질 문명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족을 모르게 해야만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욕구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PBL이라는 게 있어요. PBL이 뭐냐면요. P는 포인트, B는 배지, 그 다음에 L은 리더보드, 순위표를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이게 군중 생활을 하잖아요. 네. 군중 생활하다 보니까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는지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뭐 보세요.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인가를 비교했을 때 수치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학교 다닐 때 점수, 백화점의 포인트, 인사고가 점수. 배지는 뭐냐면은 신용카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가 골드 회원인지 실버 회원인지 플래티넘 회원인지 여기에 따라서 나의 어떤 게 달라지잖아요. 리더보드는 나의 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인생의 행복이 나한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 속에서 결정될 때는 내가 아무리 위에 위치에 있다 그래도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노마드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어요. 니체가 얘기한 건데요. 사자는 어린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죠? 사자는 모든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만 어린아이는 웃고 무시해버려요. 그게 뭐 중요한데 난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일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노마디즘의 가치거든요. 네. 언제든지 난 떠날 수 있고 즐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몇 년 전부터 맨날 고민하는 얘기들이 오늘 완전 집약적으로 다 나오는데 한국에서 제일 부자도 어쨌든 세계 부자에 밀릴 거고 부자나 이런 거는 가치가 안 되고 제일 유명한 사람도 어쨌든 한계가 있을 거여서 저는 제가 세운 기준에서 내가 1등하면 나는 행복해. 아주 좋죠. 예를 들면 나는 제일 재밌게 살았어. 나 제일 재밌게 사는 사람이야. 나 따라온 사람 없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노마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전형적인 노마드적인 삶이에요. 거의 노마드의 그 교과서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정착민들은 본질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라는 거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목민의 삶은 뭐냐면은 그 순간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즐거운 게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순간에 어떤 행복하다 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정착민들의 삶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교사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제 인생은 뭐만 남았냐면 교사였다가 은퇴한 교사가 되든지 실패한 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마드적인 삶은 뭐든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뭐든지 될 수가 있거든요. 정착민적 사고는 운명에 맞서려고 하지만 노마드는 운명에 맞서지 않아요. 운명을 타고 넘을 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가벼워야 되죠. 분명한 거는 정착민적 삶이 지금 대세가 아니라 이 노마드적 삶이 대세라는 거고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인생. 그러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이렇게 되는 걸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 지금 아직 이제 성인이 되기 직전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이 같은 내용의 강의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의 반응, 뭐 딱 느끼는 바가 어떻습니까? 안 다가오죠. 안 다가와요, 그 친구들은 아직. 왜냐하면 농경 문화의 패러다임은 속에? 너무나 강고해요.
그리고 내가 명문대학을 가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강박관념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들이 지금 제일 심하겠죠, 그게. 그렇죠. 근데 35 무렵에 그 너희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봐라라고 했을 때 보고도 안 보거든요. 출세하고 인성진도표에서 성공한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실패한 99%는 눈에 안 들어와요. 어떤 그 자기의 익숙한 어떤 그 가치관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부 못하는 자제를 주신 부모님들한테 제가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 네. 미래 사회에서 가장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제가 교사로서 자신 있게 철학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ADHD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ADHD가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네. 주의력 결핍은 농경민의 사회에서는 정말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집중 네. 못하지만. 네. 근데 그 학생이 밀림에 갔을 경우에는요. 생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주의력이 산만하기 때문에 위험을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미래의 사회는 지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발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노마드적 삶이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황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 지구력이 좋고 집중력이 좋은 학생은 오히려 그 밀림에 가면은 가장 생존 환경이 나은 토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ADHD를 앓고 있는 이런 학생들은 최고의 위치에 올려서 그 왕의 권좌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진짜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부분 같아요. 그냥 여전히 뭐 저도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농경민들이 원했던 그 코스가 절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 코스가 맞겠지, 우리 딸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되게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주의력이 산만한 학생들이 사실 밝거든요. 네, 맞아요. 선생님한테 참 착해요라는 얘기를 듣는 학생이 사실 좋은 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려면 약간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겁이 많아요, 공부를 하거든요. 미래가 두려워요. 현재 생활에 만족한 아이는 공부에 집중할 리가 없죠. 네. 하루하루가 즐거운데. 그래 한번 보세요. 과거의 농경민족 패러다임에서는 미래의 비관적인 학생이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리 튼실하게 미래를 준비했다 그래도 미래가 과거가 틀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한 모범생이 미래에 내가 준비했다 그래서 그게 통할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밝음이에요. 21세기의 위대한 부자들을 보면요. 페이스북을 만드신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낙관주의예요. 성공을 항상 하는 것 같지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실패를 자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금방 네. 회복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어졌어, 일어서 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방송을 하나요? So what? 어때? 난 더 재밌는 거 하면 돼. 이런 식의 자세. 성공을 낳는 건 이제 농경민족처럼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끊임없이 그 어떤 지구력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낙관적으로 보고 끊임없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에너지를 일어서거든요. 10번을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해도 노마드는 괜찮아요. 유목민은 괜찮거든요. 실패하면 떠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농경민은 한 번을 실패하면 인생이 전부 무너져 버리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마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밝고 건강한 도전 정신. 밝고 건강한 도전 정신, 그리고 욕심 없는 마음. 욕심 없는 마음. 우리 딸한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아주 알기 쉽게 그 나이에 맞게 계속 매일같이 얘기하면서 키울래. 진짜로. 저도요. 너 딸 있어? 잘 들었지? 같이 잘해보자. 아,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전해 들었고 아마 선생님 입장에서도 많이 아쉬우셨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저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저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유익하고 알찬 또 강의를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내용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